예. 네, 황교안 씨한테 묻습니다. 당신은 전도사면서 장로면서 침례교 다니는 거 알고 있어. 그리고 반포동에 있는 신반포교회는 내가 속했던 대신교단의 교회 후배가 담임 목사인데 같은 교회인데 황교안 총리하고 이낙연 총리가 같은 교회에 다녔어요. 또 동시에 전현직 총리들이 그 교회에 이제 다니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당신 부인이 찬송가 테이프를 만들고 그걸 찬양 가수라면서 그걸 팔고 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정신과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합니까? 남과 북의 화해와 협력을 주장하고 기독교인이라면 원수를 사랑해야 되고 그런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공안검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왜곡해가지고 가문을 폐가망신시키고 간첩 누명죄를 씌우고 이따위 짓을 하고 부끄럽지도 않아요? 그런데 무슨 근거로? 당신 분명히 내가 경고합니다. 주장이 아닌 근거와 증거입니다. 모든 거는. 그렇기 때문에 취재 기자도 그렇고 검사도 그렇고 주장이 아닌 근거고 주장이 아닌 증거니까 만약에 내가 대남 조직 공작에 지시를 받았다는 근거와 주장을 대지 못하면 당신은 수억의 배상금을 나한테 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경고합니다. 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네.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해외 언론에서 많이 보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타임지 같은데 영국도 더 타임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었다. 네. 이것도 결국 선전선동의 후속 조치다. 대남 공작의 선전선동 후속 조치다. 이렇게 하면서 매우 원활히 이루어진 걸로 봐서는 네. 이게 대남 공작의 전형이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네. 어떻습니까? 지금 해외 언론의 취재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되어서 정말로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를 다룰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말씀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고요. 제가 작년도죠. 작년 6월 달에 책을 2권 내서 출판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출판기념회를 열었는데 북한의 봉수교회라고 있습니다. 평양 봉수교회. 그 평양 봉수교회를 건축함에 있어서 남한의 가장 큰 개신교 교단이 통합측이라고 있습니다. 네. 장신대, 영락교회, 세문안교회가 소속한 명성교회가 소속한 교단인데 그 통합측 교단 남성교회가 건축 자금을 댔습니다. 수십억 원을. 그 자금으로 평양 봉수교회를 진 건데 그 지었을 때 건축준비위원장을 지내고 그 북측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수십 차례 협상을 거쳐서 그 건축을 시작하게 되고 완공하게 되기까지 그 주역이 누군가 하면 통합측 남성교회 회장을 지낸 김영덕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을 내가 인터뷰를 해가지고 굉장히 큰 두꺼운 책을 출판을 했는데 그 출판 기념회를 하필이면 어디서 한 줄 아십니까?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2권. 하나는 북녘 하늘에 십자가를 세우기까지. 또 하나는 한반도 DMZ 그 아픈 허리를 따라서 그래가지고 또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납니다. 2권을 하나는 대담집 제가 그분하고 대담을 해서 쓴 책 하나는 그분이 이제 북한에 지원하고 구호 활동한 그 사진첩을 이렇게 내서 화보집 2권을 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평양에 칠골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를 허물고 재건축을 했어요. 이명박 시절에 난가복이 완전히 차단됐을 때. 그래서 난가복이 교류도 없고 정부 당국도 그렇고 교회 당국도 그렇고 완전히 차단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내가 북한을 다니면서 그 건축 현장을 방문하고 하면서 그 교회를 건축하면서 내가 큰 역할을 해서 평양 칠곡교회를 완공을 했고 그 완공을 하고 입당 예배를 나를 초청해서 그 입당 예배 설교를 했습니다. 그거 이제 올라와 있습니다. 아티클도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에게 묻습니다. 맨날 입에 거품 물면서
간첩 조작질하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내가 북한을 내재적으로 접근해서 교회당 하나로도 세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는 게 낫습니까? 황교안, 어떤 게 낫습니까? 내가 요즘 어떤 생각을 드는가 하면 작년에 이런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 코로나 기간에 봉수교회 교인들이 평일날인데도 모여서 기도회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김용덕 장로님한테 그런 정보기관에서 연락이 왔다는 겁니다. 평양 봉수교회를 건축한 분이고 이것 때문에 북한을 100번을 왕래를 하신 분이야. 뭘 통일부와 국정원에 다 허가하에 갔다 오신 분이니까. 그리고 국민훈장도 받으셨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분한테 국정원에서 검증하는 연락이 온 겁니다. 작년 코로나 때 기간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코로나 기간인데 봉수교회 교인들이 수백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느냐고 확인 전화가 왔는데 이분이 모르니까 또 나한테 확인 전화가 온 겁니다. 이 김용덕 장로님이.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평양 봉수교회 교인들도 이제 신앙의 열매가 맺혀서 평일날에도 코로나 때문에 공고하잖아요. 사람들이. 여기도 공고한데 그분들은 얼마나 또 팍팍합니까? 그러니까 모여서 기도회를 연 겁니다. 그런 것처럼 평양의 칠골교회 더 멋있게 짓고 내가 이 땅 예배 축도하고 설교하고 또 그 외에도 각 시도에 교회를 하나 더 세워서 거기서 우리가 쌀을 지원하거나 물품을 지원할 때 그냥 정부에다 지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지원하면 그 북한의 기독교 교회들이 위상이 높아지고 북한 내에서 그러면서 이제 남과 북의 교회가 소통되고 이런 걸 추구하는 건데 어디 되지도 않는 이따위 소리로 모함을 걸고 공안 검사로서 했던 것을 성찰하고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매도한다는 것을 저는 듣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제 최재형 목사에 대한 대남 공작설을 퍼뜨리고 있는 이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얼마나 이제 격앙된 목소리로 본인의 심경을 지금 재형 목사께서 거의 인간 말종 수준입니다. 저 따위가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냈고 그리고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일국의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다는 것이 수치스러운 일이고 저런 반북 반통일 세력이 국가 지도자가 됐다는 게 대한민국을 후퇴했던 것이죠.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